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치우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무슨 기생충 마냥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되나 봐. 나 같은 사람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구나 좀 느끼는 거. 근데 자기는 항상 이런 식이야. 사랑을 연기해야 되나?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친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잘 지내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근데 너무 알콩달콩해 보여서. 근데 성향이 정말 달라 보이는데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비슷한 종교단체에 들어다가 제가 많이 따라다니다가 만나게 돼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웬만큼 유추가 됐었습니다. 왜요? 왜?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선해셔가지고 선하셔가지고. 자, 그때 당시에 아내의 어떤 부분의 매력을 확 느끼셨습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일단 뭐 아내 외모하고요. 네, 아름다우시죠? 역시 외모. 네, 뭐 이제 아내랑 이제 뭐 많은 면에서 같은 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공감해서 아내랑 좀 많이 대화도 많이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자, 같아서? 네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내분은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하셨어요? 저는 좀 기복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감정이 막 엄청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평온하더라고요. 항상 화도 잘 안 난다고 하고 그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결국 다른 거에 끌렸네요. 네네 맞아요. 지금도 저는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저는 그 이제 4년 차 됐는데 좀 권태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사랑을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맞춰주는데 제가 그게 진짜 온전히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걸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되게 알콩달콩한 것 같지만 4년 동안 엄청 많이 싸웠고요.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이혼을 빨리 하는 그 커플들이 좀 부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부들이 아 이혼할 만하다. 아 이래서 이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아내분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잦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진 않은데요. 같이 살면서부터 좀 많이 다르구나 느꼈던 것 같고요.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분이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네. 좀, 네.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잘 챙겨주고 그런 게 좋아서 결혼했던 것도 맞죠. 네. 근데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툭 또 한마디씩 이렇게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잔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원래도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엄마가 시어머니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거슬려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참아서 물론 그게 또 제가 하면 되는데 게으르니까 그걸 제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조금 보셨는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본인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뭐 불쌍해 보이긴 하네요 조금. 네. 그 화면에서 보이는 아내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람이 날 사랑하는 아내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아내분께 해본다면 아내분 본인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좀 귀찮아하고 그런데 힘든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일상생활의 모습에서 남편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남편 제3자 입장에서 남편을 만약에 본다면. 그냥 되게 열심히 가정 일에 충실하는구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직장에서 좀 동료랑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누구의 편도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 편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죠. 싫다, 사람도 싫다, 만나기도 싫고 그 뒤로도 더 누굴 만나거나 연락하거나도 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굉장히 무력감이 조금 심해졌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떡해. 남편은 제가 계속 하소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말해주기도 하고 남편 덕분에 조금 더 힘을 낼 수는 있었는데 고마운 부분은 있지만 집에 많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침체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 하루 종일 저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엄청나게 장문의 카톡들을 많이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읽어보지도 못할 때가 많고 또 일일이 답장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와. 근데 대화라기보다는 되게 읽기가 힘들. 일방적인. 아. 와. 아, 많이 안타깝네요. 완전 또 입장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두 분을 보니까요. 남편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 분이 같이 집에 있을 때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저희가 이제 오은영 리포트 시즌2 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여러 부부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이 부부가 제일 심각합니다. 진짜. 제일 심각합니다. 진짜. 네. 진짜요? 꺼진다. 네, 이제까지 부부 중에 저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완전 소름. 지금 보면 두 분은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할 뿐 함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리를 할 때도 함께하지 않아요. 청소를 할 때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취침과 기상도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부부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많이 약해져요.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함께하는 게 없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라고 봐요. 이제껏 정말 이 부부들 어떻게 하는 부부들도요. 그들은 치열하게라도 싸워요. 치열하게라도. 근데 이 부부는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은요. 의미 있는 활동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분이세요. 의미, 대의, 명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아내를 좋아했던 거는 죄송합니다만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흉보는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이 예, 비슷할 예, 거라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내는 뭐 사회에 무슨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아내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을 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문제는 남편분이 아내가 싫은 게 아니라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왜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있을 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싫은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있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 그런 부분이 조금씩 실현이 되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거야. 자긍심. 집에서는 자긍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아내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은 원래 그런 분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일관되게 그런 분이에요. 남편분은 착각하신 거예요. 부인이 아내분이 그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되시는 분이에요. 네. 아,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그런 맞아. 분이라는 성향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성향이.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름 돋는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다. 알 수 없는 좁은 길을 봤어요. 쉼없이 걸망하던 끝에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것도 아내가 싫은 건 아니지만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아내가 오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두 분의 결혼 생활은 난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아유, 노력하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원동력이 없어. 그다음에 가치관이 매우 다른데 서로 행복한 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교집합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남편분이 그 아내분의 연락을 받고도 그냥 보고 그냥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없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했죠. 거의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4년 동안 거의 했는데 요새 최근에는 이제 내가 이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내분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뭐 했어? 오늘 점심에 그럴 혹시 시간이 뭐 먹었어? 없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당신이 없잖아요, 집에. 그럼 언제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또 단답형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귀찮은 것도 분명 있긴 있어요. 귀찮은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연애 때는? 이럴 때는 뭐 일일이 다 해줬죠. 진짜 거의 일일이 다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런 데서 좀 변했다고 느껴질 수 있었다. 네. 예, 그게 느낄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조금 약간 이 차로 좀 밀리는 거죠. 뒷순위로. 다른 데 먼저 연락해 줄 때가 많이 있고 왜? 왜 나는 뒤로 밀리는 거죠? 아니 좀 이따 해줘도 되니까 당연한 그렇게 거잖아요.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서운해. 근데 저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자,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든가 또는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다든가 네. 나를 무시해? 이렇게 느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보면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독특한. 이건 아내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톡을 보면 물론 양도 많아요. 맞아요. 예. 양이 많고 띄어쓰기도 안 해요. 일단 딱 보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용을 보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나의 마음 안에 내 마음 반, 상대의 마음 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분은 본인이 궁금한 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갔으면 보통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오늘 날씨 좋아? 그럼 응. 그러면 당신 기분 좋겠네. 당신이 상쾌하겠네. 그치? 당신 오늘 기분 좋지? 당신 기분 좋지? 이걸 물어봐 주는데 아내분의 톡은 전부
자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을 얘기해요. 나 오늘 이거 먹었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었는데 답이 안 오면 내가 뭐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다 나의 왜? 1부터 100까지 나에 대한 얘기예요. 톡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하실 때도 아까 그런 면이 너무나 특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고? 누구랑? 언제 가? 주말인데 집에 안 있을 거야? 책 모임 책 보는 거야? 도서관에 책 보러 가는 데인데 책 보러 가는 거 아니면 뭐 하냐? 상대방의 의견이 궁금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본인이 궁금한 걸 캐는 질문을 계속해요. 캐는 질문을. 그러면 추궁당하는 것 같잖아요. 대화가. 두 번째는 왜 본인이 느끼는 욕구마저도 왜 상대한테 물어볼까? 아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배고픈가를 상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혼잣말 했었어. 배고픈가? 배고프지? 아, 뭐 좀 먹고 할까? 맞아. 아니 내가 배고픈 거를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자웅동체도 아니고 샴쌍둥이도 아니고 그거를 선생님 너무 웃겨요. 내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아냐고. 아내분이 배가 고픈 건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달팽이 집인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배가 고프면 나 배고파 여보 우리 밥 먹자. 당신은 뭐 먹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나 배고픈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싫은 게 아니라 대화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맞아요. 섬세한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 안 하면 탁 알아차리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남편이 마음이 변했다라든가 아내가 이기적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냥 아직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그 외출했던 거 재래시장, 망원시장 외출했던 걸 한번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요. 거의 완전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궁핍한 사람들의 생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닭강정 2분이 드시고 싶었던 거야 남편분이. 그러면 아직 먹고 싶은 거 좀 사주지.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돈 때문에. 닭강정을 사려면 돈 들어요. 그런데 닭강정을 사는 돈보다 그것을 사서 가지고 가서 열어서 먹고 서로와 맛있다 뭐 하나 남은 건 그릇 반 자르자 이 보이지 않는 닭강정의 가격 눈에 보이는 숫자 이걸로는 측정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또 하나는 남편이 잠깐 사라지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싹 사라진 건 아니고 미싱이 아니고 저 잠깐만 여기서 나 잠깐만 어디 잠깐 갔다 올게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장 보러 가면 잘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생선을 고르고 있으면 자, 잠깐만 나 과일 코너 가서 조금 사갖고 오세요. 당연히 여기 있어? 네, 맞아. 안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요. 아이를 데려갔을 때예요. 어린 아이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너 여기 혼자 있어. 엄마 잠깐 저기 과일 가게 갔다 올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는 우리 아내분은 어린 아이입니까? 아니죠. 망원시장에서의 아내는 영유아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성인이 아니더라고요. 유기된 유아처럼 막 눈이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면서 물론 그거는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움이죠. 현상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아내분이 뭘 잘못하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금방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오랜만에 재래시장 외출의 즐거움은 다 어디로 가서 그 1년에 한 번 먹는 닭강정을 열었는데 한 점 드셨다. 내가 세봤어. 한 점. 한 점 드셨는데 그 다음부터 식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서운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배우자한테 서운한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뭐냐면
뭔가 불편해지면 아내분은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시더라고요.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편하면 타인이 나를 나쁘게 대했다. 내지는 나를 능멸했다. 나를 속였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아주 가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어린 시절에 많이 어려우셨어요, 경제적으로? 네, 좀 어려워 봤어요.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뭐 집에 쌀이 없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항상 어려워서 좀 유년 시절에도 좀 그렇게 좀 눈치 봐야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부모님이 정서적 교감이 그렇게 많지 못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도 아버지도 좀 무뚝뚝한 부분이 많아서 사랑받는다? 막 그런 기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뭘 했다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누가 일부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싶겠습니까? 물론 다 미숙함과 결점이 다 있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어쩌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의도를 의심하는 거는 시작이 아내분으로부터 본인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지 남편이 굉장히 많은 단서를 줬다고 보긴 전 조금 어려워요. 남편에게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남편은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치 부모에게 정말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에도 우리 부모는 언제나 날 사랑해. 이거 같은 이 사랑을 남편에게 100%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남편이 사랑해도 남편은 아빠가 아닌 걸, 남편은 엄마가 아닌 걸.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아직도 애정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마음을 먹은 건데요. 남편은 지나치게 허용적이세요. 장갑에 물 떨어진다. 왜 핸드폰 있는데 안 닦아? 나 좀 갖다 줄래? 얘는 없지 않냐? 지나치게 허용적인 남편과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내가 만나서 뒤죽박죽 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지신 면도 있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할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랑해. 근데 당신이 좀 갖다 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든 거 있으면 솔직하게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네. 하고. 맞아요. 아니 진정한 결혼 생활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혼 4년 차지만 두 분에게는 자녀 계획은 일단 2순위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사전에 얇은 한 장처럼 계속 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의 1회는 주말에는 무조건 우리 외식한다. 아 좋다. 근데 외식이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칼국수, 뭐 돈가스, 또 뭐가 있을까? 돈가스, 네, 뭐 고기. 와, 우리 집 오면은 싸가는 거 있어. 싸가는 거 있으니까 한 번 딱. 한 번. 아, 네네네. 아, 이게 맛집 탐방하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너무 예. 재밌죠. 그런 어떠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아내분이 조금 밖에 나가 사람 많은데도 노력해줘야겠다. 조금 힘들고 그래도 그러한 어려움과 저항감을 조금씩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벽을 허물고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왜 그렇게 본인의 관심 있는 주제에 몰두돼 있는지를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그게 굉장히 가여워요, 저는. 그냥 그거를 충분히 받아보지 못해서 그 받아보지 못한 거에 결핍이 구멍처럼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어쨌든 시작은 아내분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니까 메꾸는 거는 억울하지만 성인 본인이 메꾸셔야 돼요. 남편과 잘 의논하고 그냥 믿고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 더 믿음과 신뢰의 어떤 경험들 해나가면서 그 구멍을 조금씩 메꿔 가셨으면 좋겠어요. 후천적으로 메꾸는 게 가능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편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네, 같이 생활하는 연습을 엄청 하셔야겠다. 네, 함께. 함께, 네, 함께. 한번 해봐요, 진짜. 너무 아깝잖아.